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최범걸 교수입니다. 진균학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균의 생식 파트 중에서 이런 유성생식 포자를 만들어내는 유성생식형 포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유성생식형 포자 중에 잔항 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그림 중에서는 여기 아스퍼질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요 포자가 대표적인 잔항 포자가 되겠죠. 이 잔항 포자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주머니 안에서 포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머니 안에서 포자가 이렇게 터지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는 포자가 대표적인 잔항 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잔항균류 또는 잔항균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 아스코마이코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잔항균류를. 잔항균류라고 하는 것들은 잔항균문에 속하는 균류로서 약 6만 4천여 종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진균이 13만 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6만 4천 종이면 거의 절반의 진균의 절반에 가까운 종이 바로 잔항균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잔항균은 이 영양체 같은 경우에는 격벽을 갖는 유격벽 군사로서 이런 단세포 구조를 갖는 특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생식 시에는 자실체, 우리가 이제 이걸 프루트 바디라고 하는데 프루츠가 이제 뭐죠? 과일이죠. 그래서 과실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성생식 시에는 이런 자실체인 잔항, 아스쿠스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개의 잔항 포자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유성 세대일 때 하나의 잔항에 8개의 잔항 포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성 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생 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잔항균 문에 속하는 진균으로서는 이제 뭐 식품의 발효와 알코올 제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모, 우리가 이런 효모들을 사카로마이세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PP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종들을 묶어서 무슨 류 이렇게 할 때 SPP 이런 형태를 하는데, 자, 그 잔항균문에 속하는 대표적인 진균은 효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람이나 동물 또는 새와 같은 조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사상균인 그 트리코피톤, 그리고 마이크로스포롬, 그리고 블라스토마이세스, 히스토플라즈마 유성세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히스토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균들이 이런 잔항균에 속하는 진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디다라든지 칸디다 알피칸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스퍼질러스, 그리고 콕시시데오 이데스, 히스토플라즈마, 트리코피톤 등이 대표적인 그런 잔항균류에 속하는 균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염성 진균 등이 되겠죠. 어, 이런 잔항균의 형태적인 특징을 놓고 보면 잔항균은 균사는 주로 이제 그 주요 영양균사 또는 영양균사나 이런 성장 구조들을 놓고 보면 이 구조들은 다세포 구조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키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벽에 키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약간 좀 단단한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어요. 그리고 잔항이라고 하는 아스쿠스라고 하는 잔항이 있는데요. 이 잔항에 바로 포자를 생성하는 구조가 됩니다. 털곰팡이에서 우리가 포자낭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과 같이 포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잔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이 잔항 안에서 유성생식기 일대를 말하는 거죠. 유성생식기에서는 잔항 안에 8개의 포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기에는 배수체 EN의 핵을 가진 어, 그
배수체의 포자가 분열을 하게 되면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서 자, EN의 그러니까 EN이 N으로 되는 각각의 핵을 갖는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고, 자, 감수 분열을 할 때 한 번에 감수 분열을 하면 한 번에 유사 분열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수체의 핵이 감수 분열을 한 번 하면 두 개의 핵으로 되고, 반수체를 갖는 두 개의 핵이 되고, 반수체를 갖는 두 개의 핵이 한 번에 유사 분열을 거치니까 네 개의 핵이 되죠. 담자균류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네 개의 담자기를 갖는데, 잔항균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한 번에 유사 분열을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개의 잔항에서는 8개 이상의 포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자는 이 잔항 내에서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포자들은 새로운 온전한 개체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잔항균류의 무성생식 기관에서는 주로 이런 무성생식 포자를 만들어내면서 단세포 포자를 형성을 해서 주변으로 퍼져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무성생식기에는 출하를 통해서 포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효모형 잔항균에서 대표적으로는 출하를 통한 포자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포에서 이렇게 효모와 같은 모세포가 있다면 이 끝에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커져 가지고 포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 번식을 하는 형태가 바로 잔항균류의 대표적인 무성생식 반응이 무성생식 생활사이고요. 자, 이 잔항균류가 유성생식을 할 때에는 잔항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잔항을 형성을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합을 해요. 접합포자처럼 접합을 하면서 이런 잔항을 형성하게 되면 이런 잔항 안에서 핵이 융합을 통해서 배수체 핵이 되고, 이 배수체 핵이 감수 분열을 하면서 두 개 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죠? 다시 유사 분열을 하면서 네 개 핵이 되고, 이렇게 네 개 핵이 다시 유사 분열을 하면서 8개의 핵이 되면서 8개의 포자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에서도 이런 두 개체가 접합을 통해서 성세포가 융합이 되면서 잔항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항균들을 놓고 보시면 이 잔항균의 영양균사체들은 이렇게 격벽을 갖는 균사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격벽에는 septal포라고 하는 격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균사들은. 그리고 지금 잔항 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 보면 뒤쪽에 하나가 더 보이는 것 같죠? 여덟. 이런 형태로 해서 8개의 포자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항포자를 놓고 보면 이 잔항균문에 속하는 균류종에 형성하는 유성포자를 우리가 잔항포자라고 하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잔항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은 좀 요 그림이 맞나? 이렇게 보면 자, 어디 갔을까? 자, 자, 얘가 자, 잔항포자의 이제 접합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성생식기에서는 자, 이렇게
포자들이 발화를 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균사체를 이루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서로 다른 균사체가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 이렇게 접합체를 형성을 해서 잔항 주머니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잔항 주머니들을 만들게 되면 아스커스라고 하는 잔항대에 이 이배체 핵이 생기게 되고 이 이배체의 핵이 감수 분열을 하면서 총 8개의 포자가 만들어져서 이 포자들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항균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잔항 안에서 운동성 없는 배우자, 가메트가 이 배우자랑끼리 접합을 하게 되면서 잔항이라는 구조 안에 이렇게 포자가 생성이 되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포자가 보이는 형태로 이 잔항 안에 포자가 들어있게 되고 그러면 이 흩뿌려질 때는 이 주머니 겉에 껍질이 없어지면서 포자들이 다 퍼져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의 잔항포자를 갖게 됩니다. 잔항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접합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요. 대다수는 한 개 내지 다수의 잔항이 기관이나 조직 내부 상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주머니 잔항을 만들면서 요 안에 다양한 자실체들을 갖고 있죠. 자실체들을 갖고 있고요. 이런 자실체 형태 또는 포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커다란 하나의 주머니에 이렇게 각각 한 8개 정도의 포자를 갖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있고 효모 형태처럼 둥글둥글한 포자를 갖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분생자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그 엽상형의 그 포자들을 갖는 이런 잔항 포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잔항 포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 잔항 포자에 이런 무성생식기들을 놓고 보면 이제 봤었던 그림이긴 해요.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발생관들을 쭉 만들어내면서 이 발생관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런 형태들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각기 다른 예를 들면 슈도 하이페, 트루 하이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슈도 하이페나 트루 하이페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요 바깥쪽에서 각각 개별적인 개체들의 이런 하이페가 각각 접합을 하게 되면서 접합관들을 만들게 되고 각각의 배우잔항을 만들게 되면서 요렇게 배우잔항을 만들고 주머니들을 만들면서 이 주머니에 이런 잔항 과실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실체가 감수 분열과 유사 분열을 통해서 각각 8개 이상의 포자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잔항균의 생활사를 놓고 보면 무성생식 중에서는 이렇게 포자들이 발화를 하게 되면서 균사체를 이루고 다시 이 균사체가 이 분합포자나 분생포자들을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데 이때 교배형 그래서 암수를 갖는 각각의 발화한 잔항포자들이 접합을 하게 되면서 이행성 잔항을 갖고 이때 이렇게 핵융합을 하면서 2배체가 감수분열을 하면서 1배체가 되고 그러니까 반수체가 되고 이런 형태로 잔항과를 만들면서 포자를 만들고 다시 유성생식의 생활세와 무성생식의 생활사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잔항포자의 경우에서도 유성생식을 갖는 경우들은 우리가 완전 진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서 생화사를 갖는 게 잔항균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잔항포자를 갖는 이제 대표적인 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 칸디다 알피칸스인데요. 칸디다 알피칸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두 형태의 진균이죠. 그래서 체온과 유사한 37도씨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효모형 진균을 갖게 되는데, 실온이나 이제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균사형 진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균사형 진균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균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효모형 진균들도 같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보면 이 칸디다 알비칸스도 이런 다양한 이제 분화포자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균사들을 나타내면서 이 균사들이 서로 만나면서 접합 형태의 포자를 만들어서 접합 포자가 아니라 이때는 잔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잔항이 만들어지면서 칸디다 알피칸스 같은 경우들도 자실체를 만들고 이렇게 포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칸디다 알피칸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잔항균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전에는 이 진균들이 무성생식형과 유성생식형이 모두 있을 때에는 유성생식형 이름과 무성생식형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에 있어서는 유성생식형의 이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칸디다 알피칸스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후막포자도 보이고요. 이런 분화포자도 보이는데 이렇게 균사도 갖고 있죠. 그러면 바로 이런 균사에서 앞서 봤었던 이런 교배형을 만들어내면서 잔항을 만들고, 이런 잔항을 통해서 유성생식형 포자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잔항균류에 대한 강의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담자균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